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FC 서울의 이번 시즌 남은 5경기는 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공 선생군입니다. 오늘은 K리그의 독특한 리그 진행 방식인 파이널 라운드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채널 이름에 걸맞지 않지만 잠시 유럽으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유럽 5대 리그라고 불리는 5개의 리그는 현재 자기 팀을 제외한 나머지 팀들과 홈 원정 총 2경기씩 진행을 합니다. 미국 프로스포츠나 우리나라 프로야구의 플레이오프와 같은 별도의 순위 결정전 없이 오로지 승점만을 통해 순위를 결정짓습니다. 그래서 20개의 팀인 4리그가 총 38경기를 하고 18팀인 분데스리가만 34경기로 시즌을 진행하는 굉장히 단순한 리그 진행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이를 12개 팀으로 구성된 K리그1에 적용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팀 제외 11개의 팀과 총 2번씩 맞붙게 된다면 총 22경기로 계산이 됩니다. 리그컵조차 없는 국내에서는 너무 적은 경기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홈 원정 공정하게 총 4번씩 맞붙게 된다면 44경기로 경기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홈 원정 균형을 신경 쓰지 않고 3번씩 경기하자니 33경기로 다소 애매한 경기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K리그가 선택한 방식은 바로 과거엔 스플릿 라운드로 불렸던 파이널 라운드 방식입니다. 앞으로 직관적인 이해를 위해 현재 명칭이 아닌 스플릿 라운드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 라운드란 일정 기간 동안은 유럽 5개의 리그처럼 모든 팀들이 고루 맞붙는 풀리그 형태로 치르다가 일정 경기수가 진행된 후에는 리그를 위아래 2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같은 그룹의 팀끼리 남은 경기를 진행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K리그1을 예로 들면 12개 팀들이 각각 자기 팀을 제외한 11개 팀과 3번 경기하여 정규 라운드라 불리는 33경기를 소화한 후에 이때의 성적을 바탕으로 상위 6개 팀으로 구성된 파이널 A와 하위 6개 팀으로 구성된 파이널 B로 리그를 2그룹으로 나누게 됩니다. 잠시 명칭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에는 스플릿 A, 스플릿 B로 불리며 흔히 상스 하스로 불렸으며 현재까지도 팬들은 상스 하스로 주로 그룹 A와 그룹 B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이후 남은 시즌은 자신이 속한 그룹의 나머지 5개 팀과 한 번씩 경기를 치러 5경기를 더해 33 더하기 5로 총 38경기를 진행하게 되고 이 5경기를 우리는 스플릿 라운드라고 부르게 됩니다. 나뉜 후엔 이전에 쌓은 승점이 리셋되는 것이 아니라 그 승점에 더해 남은 승점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차이점은 6위와 7위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겨 그 사이에 승점 역전이 일어나더라도 승점은 바뀌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오현규, 양현준, 권혁규 선수가 뛰는 스코틀랜드 등 다양한 리그에서 스플릿 라운드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럼 K리그는 왜 스플릿 라운드를 진행하게 될까요? 먼저 스플릿 라운드의 장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인 경기수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팀의 숫자가 애매한 리그는 스플릿 라운드를 도입함으로써 안정적인 경기수로 리그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리그의 긴장감과 흥행입니다. 리그 흥행에 도움이 된다니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선 K리그1의 순위별로 팀이 얻거나 잃게 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3팀은 우승과 ACL 진출권을 획득하게 되고 하위 3팀은 다이렉트 강등이나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이 결려있습니다. 이처럼 리그의 절반인 6팀의 순위가 숫자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데요. 그 순위들을 위해 경쟁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리그 후반까지 모든 팀들은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합니다. 바로 이때 우승을 경쟁하는 팀끼리 또는 ACL 진출권을 두고 경쟁하는 팀들끼리 아니면 잔인하지만 강등과 잔류를 두고 경쟁하는 팀들끼리 맞붙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기는 흔히 말하는 승점 6점짜리 경기가 되어 한 경기 이상의 가치를 가지며 관중들이 몰리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점으로 인해서 스플릿 라운드를 나누게 되면 이렇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팀들끼리 경기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리그 막판까지 긴장감이 유지가 됩니다. 이 긴장감은 곧 흥행으로 이어지죠. 실제 올해 K리그는 리그가 나눠진 시점으로 다이렉트 강등을 피하기 위해 싸우는 중인 수원과 강원의 경기가 마지막 38라운드 경기로 잡히며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물론 우승 경쟁을 하는 두 팀은 마지막 홈 경기를 각자의 홈 경기장에서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어 의도적으로 마지막 라운드에서 맞붙진 않지만 올해는 2위, 3위인 포항과 강주가 3위인 강주의 홈에서 마지막 경기를 치러 이 경기도 중요한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는 불공평한 경기수입니다. 아니, 앞에서 안정적인 경기수가 장점이라고 했는데 불공평하다고요? 이때 불공평은 바로 한 팀의 홈 경기와 원정 경기 수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8경기로 한 팀이 치르는 경기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각 팀당 홈 19경기, 원정 19경기를 진행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스플릿 라운드는 정규 라운드 33경기 후 순위가 결정이 되어 이후 스플릿 라운드 5경기 일정을 짜기 때문에 연맹은 시즌 시작 전에 정규 라운드인 33라운드까지의 일정만 발표를 합니다. 따라서 홀수인 33경기 일정에서 6개 팀은 홈 17경기, 원정 16경기를 진행하고 나머지 6개 팀은 홈 16경기, 원정 17경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스플릿 라운드에서 공평하게 홈과 원정을 분배하기 위해서는 정규 라운드에서 홈 16경기만 치는 팀이
스플릿 라운드에서는 홈 3경기, 원정 2경기를 진행하여 한 시즌 총 홈 19경기, 원정 19경기를 치르면 됩니다. 단 이를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의 그룹에 홈 17경기를 치른 팀과 홈 16경기를 치른 팀이 균일하게 3팀씩 들어갔을 때이죠. 하지만 33경기 후에 어떤 구성으로 그룹이 형성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만약 그룹 내 6개 팀이 홈 경기 수에서 이득을 본 팀과 손해를 본 팀이 각각 3팀씩 있지 않다면 어느 팀은 홈 20경기, 원정 18경기를, 어느 팀은 홈 18경기, 원정 20경기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이는 팀 간 맞대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A팀과 B팀이 정규 라운드에서 A팀의 홈에서 2번 경기를 진행하고 B팀의 홈에서 한 번 경기를 했는데 만약 A팀과 B팀이 스플릿 라운드에서 같은 그룹에 속하더라도 각 팀의 홈 19경기를 맞춰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스플릿 라운드에서 네 번째 맞대결도 B팀이 아닌 A팀의 홈 경기가 되어 한 시즌 두 팀의 맞대결 홈 원정 비율이 3대1로 불공평해질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중위권 팀의 동기부여 약화입니다. 스플릿 라운드가 비슷한 순위의 팀들의 맞대결을 늘려 시즌 끝까지 긴장감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한편으로는 중위권 팀들의 순위가 다소 일찍 결정이 되면 더 이상의 동기부여를 잃습니다. 올 시즌이 가장 좋은 예인데요. 스플릿 라운드 그룹 결정을 위한 정규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인 33라운드 전 순위표를 보면 5위 서울과 6위 인천이 47점, 7위 전북이 46점으로 33라운드에서 세 팀의 운명이 결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 결과 인천이 울산과 무승부를 거두고 서울과 전북의 맞대결에서 전북이 승리하며 최종적으로는 전북과 인천이 파이널 A에 진출하고 서울은 파이널 B에 진출했습니다. 4위부터 7위 싸움이 치열했던 덕분에 인천은 6위로 스플릿 라운드를 시작하지만 시즌 끝까지 더 높은 순위와 ACL 진출권 획득을 위한 동기부여가 남아있습니다. 반면 파이널 A로 들어가는 치열한 싸움에서 탈락한 서울은 이미 승강 플레이오프 진출 마지노선인 10위 수원FC와도 승점 16점의 차이가 나 만약 5경기 모두 패배하더라도 10위가 될 수 없고 심지어 9위 가능성도 적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FC 서울의 이번 시즌 남은 5경기는 큰 의미가 없게 됐습니다. 물론 경기장에 찾아온 팬들을 위해 선수들은 최선을 다할 것이고 이를 기회삼아 젊은 선수들을 기용해볼 수도 있습니다. 또 라이벌인 수원과의 맞대결은 순위를 떠나 꼭 승리해야 하기도 하죠. 마지막 단점은 개인 타이틀 경쟁입니다. 올해를 예시로 바로 설명하겠습니다. 33라운드 시작 전 기준으로 득점 1, 2위는 15골의 주민규 선수와 14골의 티아고 선수입니다. 3위 이하의 선수들이 크게 치고 올라오지 않는 한 이 두 선수가 시즌 끝까지 득점왕 경쟁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 아무래도 한 시즌을 더 우수하게 치른 그룹 A팀들을 상대로 골을 넣어야 하는 주민규 선수가 비교적 약한 그룹 B팀들을 상대로 골을 넣어야 하는 티아고 선수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타이틀 경쟁을 하는 선수가 같은 그룹이 아닌 서로 다른 그룹에 속하면 공정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울산이 강원과 수원에게도 덜미를 잡혔듯이 꽤 평준화가 된 K리그 특성상 이 점에 팬들과 연맹 모두 그리 큰 의의를 두지 않습니다. 또 역시 강한 팀엔 강한 공격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스플릿 라운드가 진행된 지난 11시즌 동안 그룹 B에서 득점왕이 나온 시즌은 2019년 수원 삼성의 타가트 선수가 유일합니다. 어쩌다 보니 단점을 더 자세히 길게 설명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점을 상쇄하는 흥행과 긴장감이라는 장점 덕분에 K리그에서 스플릿 라운드는 잘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2013년 포항의 마지막 라운드 맞대결 역전 우승, 2016년 서울의 마지막 라운드 역전 우승,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이어진 전북과 울산의 막판 우승 다툼 모두 스플릿 라운드라는 제도 덕분에 일어난 경기들입니다. K리그는 초기 30년간 팀 수가 계속 변하며 매 시즌 경기 수가 들쑥날쑥했고 전 후기 리그와 야구처럼 플레이오프 방식을 채택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스플릿 라운드를 도입하고 2013년 K리그2가 생긴 후 2014년부터 굳혀진 12팀 38라운드 스플릿 체제가 올해 10년을 맞이하는데요. 현재 진행 방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무엇보다 K리그가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고 이를 잘 유지해 전통을 잘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